여러분, 요양병원의 VVIP실은 무거울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백한 진태석의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벌써 3년째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혀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제 의지로 까딱할 수 없는 식물인간. 그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진태석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1095일. 그 긴 시간 동안 진태석이라는 인간이 과연 그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병동의 원장은 진태석이 젊은 시절부터 사비로 후원해 키워낸 주치의였습니다. 하네라가 감시하는 CCTV의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를 3년 전부터 황 실장이 조용히 교체해 두었습니다. 하네라는 자신이 진태석을 감시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진태석이 그 감시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CCTV가 꺼지는 새벽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태석의 손등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하네라가 빼돌린 비자금 계좌, 이사진 매수 기록, 유전자 검사지 조작의 흔적들. 진태석은 그것들을 눈으로 읽으며 반응은 단 하나, 턱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 실장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진태석에게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의 모든 습성을 파악하며 보낸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실크 드레스 차림의 하네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찌를 듯이 울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 미동 없는 입술. 3년을 버텨온 연기가 오늘만큼은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네라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꽃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진태석의 손등을 스치며 피가 배어나왔지만 진태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네라는 그의 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승전보가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드디어 건양그룹의 단독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왕국,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 하네라는 진태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애틋하게 생각하던 차정원. 걔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는 거 당신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야. 내가 유전자 검사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 당신은 평생 남의 자식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야. 그 말들이 진태석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네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7개의 도청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인간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는 순간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승자는 패자에게 이토록 긴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진짜 이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네라의 이긴 독백이 바로 그녀가 아직 자신의 승리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태석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네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방을 나간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동조차 없던 진태석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초점 없던 동공이 문 쪽을 향해 서늘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마비되었다던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쇳소리가 섞인 낮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야. 벽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문이 열리며 황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네라 앞에서 보여주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진태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하네라의 모든 자백이 병실 내에 숨겨진 7개의 도청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진태석은 피가 흐르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은 마비된 적이 없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황 실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명령했습니다. 취임식, 그 화려한 무덤에 내가 직접 갈 것이다. 그리고 정원이는 진태석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딸 정원이가 가짜라고. 하늘아, 그 여자가 진짜 내 딸을 어디에 숨겼는지 오늘 밤 안에 찾아내. 찾지 못하면 내놈 목숨도 없다. 황 실장은 품 안에서 초소형 태블릿을 꺼내 진태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하네라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실시간 계좌 내역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잔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네라, 내가 나를 침묵의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감옥은 내가 오늘 오를 그 화려한 단상이 될 거다. 서울 도심 한복판 건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네라가 건양그룹의 단독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취임식장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당 맞은편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는 여자,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하네라의 취임식이 아니라 몰락의 날이라는 것을. 차정원이 3년 동안 하네라의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드라마는 그녀를 그저 상처받은 딸로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원은 하네라의 비자금 루트, 이사진 매수 기록, 유전자 검사지 조작 과정을 하나하나 디지털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진태석의 복수가 감정의 칼이라면 차정원의 복수는 데이터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감정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강당 전면에는 건양의 새로운 도약 회장 하네라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네라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슈트를 차려입은 채 단상 위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에 쏟아졌고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 하네라는 오늘 건양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주셨던 진태석 전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황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를 확인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없이 정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을 부릅뜬 채 들어오는 남자. 식물인간이라 알려졌던 진태석이었습니다. 하네라의 얼굴은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진태석은 아무 말 없이 단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황 실장이 무선 마이크를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장내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네라 회장 취임을 축하하러 왔소. 그런데 축사보다는 고해성사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군. 마비되었다던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3년간 식물인간 연기를 하며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살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태석의 눈짓에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어젯밤 요양병원에서 하네라가 진태석에게 속삭였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친딸이 아니라는 거 당신만 빼고 다 알아. 유전자 검사지를 내가 조작했어.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하네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저 노인네가 미친 거라고. 진태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뇌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네라, 내가 조작한 건 유전자 검사지만이 아니지. 너는 30년 전 내 진짜 딸을 납치해 해외로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지금의 차정원을 앉혔어.
내가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는 건 알았지만 남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을 줄이야. 그때 강당 한쪽에서 차정원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혜라를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 한혜라 씨, 당신이 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나 역시 당신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3년 전에 이미 알았어. 아빠와 나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며 이 연극을 함께 해온 거야. 한혜라는 믿었던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태석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단상 위로 올라가 한혜라의 가슴에 달린 회장 배지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회장실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뿐이다. 진태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한혜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한혜라는 광기에 찬 눈으로 진태석을 노려보며 마지막 외침을 쏟아냈습니다. 진태석, 너도 정상이 아니야. 너도 결국 괴물이야. 나를 이용해 내 복수를 완성하려고 3년이나 정원이를 지옥에 방치했잖아. 한혜라의 비명이 강당을 가득 채웠지만 진태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절하게 끌려나갔고 그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미소를 짓는 진태석의 등 뒤로 황 실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1단계 종료. 진짜 유언장을 집행하십시오. 진태석이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음모가 그 순간에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 건양그룹의 집무실은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주인의 자리에 앉은 진태석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내 손으로 끝냈군.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그는 끝내 완전히 꿰뚫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이 젊은 시절 황 실장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봐. 배신할 때와 배신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인가. 황 실장은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 충실히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의 칼날이 언젠가 주인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진태석은 예상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의 떨리는 손끝에는 이미 수많은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충견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가르친 대로 가장 적절한 배신의 타이밍을 노리는 포식자의 본능을 3년 동안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황 실장, 약속한 대로 진짜 내 딸의 행방을 가져와라. 한혜라가 해외로 빼돌렸다는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지? 하지만 황 실장은 대답 대신 집무실의 커튼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진태석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짓인가? 감히 내 앞에서 허락도 없이 앉다니. 서슬퍼런 호통에도 황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운 채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진태석이 그토록 찾던 진짜 딸의 입양 기록과 성장 과정이 담긴 기밀 서류였습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서류 속 아이의 성장 사진들. 그 안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혜라의 수족이자 진태석을 독살하려 했던 공난숙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황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공난숙이 내 딸이라고? 한혜라가 내 딸을 자기 하녀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야? 황 실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당신은 여전히 한혜라라는 여자를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한혜라는 당신의 딸을 하녀로 부린 게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진태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진태석은 한혜라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공난숙을 감옥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황 실장에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때 황 실장은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그때 내가 처리했다는 게? 황 실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령대로 공난숙은 감옥에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딸을 당신 자신의 명령으로 제거한 겁니다. 한혜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의 병실에서 비웃었던 거고요. 당신이 깨어있다는 걸 그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황 실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공백으로 쇠약해진 그는 오히려 황 실장의 손짓 한 번에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한혜라와 한패였나? 황 실장은 구두 끝으로 진태석의 손등을 가볍게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혜라의 편도 당신의 편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건양의 편일 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태석의 지장과 서명이 날인된 경영권 전권 위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진태석이 식물인간 연기를 하는 동안 황 실장이 그의 손가락을 빌려 수없이 찍어댔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친딸인 줄 모르고 죽였어도 법은 냉정하니까요. 당신과 한혜라가 서로를 뜯어먹으며 지옥으로 가는 동안 이 회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구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원의 손에는 경찰 수사관들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진 회장님, 공난숙 씨 살해를 지시하신 녹취록 제가 검찰에 넘겼어요. 한혜라를 잡기 위해 아빠와 공조하는 척했지만 내 친부모님을 죽게 만든 당신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진태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복수의 덫에 걸려든 것은 한혜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또한 그 덫의 한가운데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회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왕국을 올려다봤습니다. 한혜라는 리플리였지만 자신은 그 리플리를 키워낸 괴물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며 진태석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 실장은 무너진 거물을 뒤로한 채 회장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종료입니다. 이제 건양의 모든 기록에서 진태석과 한혜라의 이름을 삭제하십시오. 그러나 황 실장 역시 자신이 최후의 승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인간이 평생 단 한 겹의 계획으로만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요? 그는 항상 플랜 A 뒤에 플랜 B를 두었고 플랜 B 뒤에 플랜 C를 숨겨두었습니다. 황 실장을 이용해 한혜라를 잡는 것이 플랜 어였다면 황 실장이 배신하는 순간을 대비한 플랜 B는 이미 3년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의 충성을 믿었지만 그것을 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황 실장의 목을 죄어올 줄은 황 실장 자신도 몰랐습니다. 건양그룹 회장실의 새 주인이 된 황 실장은 승리에 취해 와인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리플리? 결국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법이지. 그가 호기롭게 잔을 비우는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황 실장은 당황하며 위임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회장이라고. 차정원은 비웃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진태석이 식물인간 연기를 시작하기 전 황 실장 몰래 작성해둔 조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황 실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즉시 건양의 모든 의결권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귀속된다. 단 한 줄의 조항이 황 실장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황 실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진태석 그 노인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차정원은 황 실장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당신을 믿었을 것 같아? 당신은 그저 사냥개였을 뿐이야. 사냥이 끝나면 삶아먹히는 사냥개. 황 실장은 횡령 및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집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 결국 진태석이 설계한 거대한 무덤의 마지막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차정원,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해받은 인물이자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인물. 한혜라는 거짓으로 이겼다가 거짓으로 무너졌습니다. 진태석은 복수를 설계했다가 자신의 설계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황 실장은 계산으로 올라갔다가 더 큰 계산에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한혜라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바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모든 거짓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 옆에서 조용히 증거를 쌓으며 기다렸습니다. 차정원의 복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은 한혜라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방에는 휠체어에 앉아 입가에 침을 흘리는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연기가 아닌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는 예전의 총기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진태석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 들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건양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 한혜라가 만든 거짓말이야. 당신은 결국 내 거짓말 속에 갇혀 죽는 거야. 하지만 한혜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차정원의 시선이 얼마나 서늘한지를. 차정원은 더 이상 유약한 가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혜라와 진태석이 서로를 파괴하는 동안 그들의 비자금 루트를 역추적해 건양그룹의 지분 30%를 몰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정원은 유리창 너머의 한혜라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한혜라의 귀에 닿지 않았지만 그 온도는 유리창을 뚫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난 매일 죽어갔어. 이제는 당신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죽어갈 차례야. 1년 뒤 건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진태석과 한혜라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양병원의 그늘진 정원, 진태석은 휠체어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사귀들이 그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권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물렀던 그 손 위에 이제는 낙엽만이 쌓였습니다.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태석의 무릎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한혜라의 유품인 낡은 커프스 단추였습니다. 3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물건. 한혜라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짖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 속에서 살다, 거짓 속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진태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딸 공난숙의 유골함 옆에서 진태석은 영원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텅 빈 건양그룹 본사 건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은 떼어졌고 먼지만이 가득한 복도에는 누구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탐욕과 배신과 거짓이 쌓였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저 텅 빈 콘크리트 상자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밀한 리플리의 진정한 결말은 승리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지은 성은 결국 거짓으로 무너졌고 그 성에 살던 괴물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리플리가 있다. 당신의 성은 안녕한가? 소름 끼치도록 허무하고 잔혹할 만큼 완벽한 인과응보의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족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그 안에 갇혀버리는 일. 한혜라가 특별한 인간이어서 리플리가 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더 크게, 더 오래 거짓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혜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진태석은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황 실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차정원은 지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이긴 걸까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그녀가 지불한 대가는 30년의 거짓된 가족,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시간, 그리고 친부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덜 잃은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태양은 지고 있었고 건양그룹의 거대한 빌딩 위로 새로운 그리고 더 잔혹한 리플리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